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는 맘대로집 이지혁 대표입니다. 심사위원장의 발표에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투자자마저 발을 뺀 절체절명의 순간 내가 20억 채워줄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우정이야. 박성재의 결단으로 기사회생한 이지혁이 AP그룹 인수전에서 어떻게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지, 그리고 경쟁 입찰자의 배후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투자자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투자 철회라는 네 글자가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제길. 이지혁은 책상을 손으로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찰 마감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AP그룹 인수는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승부였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바닥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일어서기도 힘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보화와의 파혼 사건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이번 사업마저 실패하면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지혁의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투자자가 발을 뺐구나.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해? 20억.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20억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채워줄게. 이지혁은 고개를 들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재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네가 개인 자산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금액이잖아. 알아. 안 돼. 난 너한테 그렇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어. 네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 박성재는 한숨을 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혁아, 이건 투자가 아니야. 뭐? 이건 동반자로서의 선택이야. 우리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넌 날 위해서 일진들한테 맞아줬고 난 그때부터 네 옆에 있고 싶었어. 이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비싼 신발을 신고 다니던 박성재를 괴롭히던 일진들. 그들과 맞서 싸웠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 절친이 된 두 사람. 넌 항상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아버지한테도 나한테도 손 벌리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지. 그런데 지혁아, 진짜 친구는 네가 힘들 때 옆에 서는 거야. 성재야, 내가 지금 하려는 건 투자가 아니라 우정이야. 네가 성공하는 걸 옆에서 보고 싶어. 아니, 함께 성공하고 싶어. 이지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박성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새엄마가 널 견제하는 거 알아. 경쟁 입찰에도 개입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네 편이야. 항상 네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고맙다. 사업 계획서 다시 보자. 밤새 재검토해야겠어. 두 사람은 노트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커피를 몇 잔씩 마시며 숫자와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이지혁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야, 진짜 괜찮아? 이거 실패하면 너도 같이 무너져. 마지막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주먹 날아간다.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이지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는 박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굳건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AP그룹의 재무제표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차철민이 며칠 밤을 새워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힌 문서였지만 이지혁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 팀장,
이거 뭡니까? 차철민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건 10년 전에 개발한 특허 기술입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 관련된 거예요. 왜 이게 사업화되지 않았죠? 당시엔 시장성이 없었나 봅니다. 개발 비용만 들이고 수익은 못 냈대요. 지금은 그냥 묵혀있는 자산이에요. 이지혁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특허 명세서를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차철민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지혁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대표님, 뭔가 찾으신 겁니까? 차 팀장,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 아시죠? 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이 그 정책에 딱 맞아떨어져요.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축 자재예요.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빠르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철민은 그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AP그룹을 단순한 자재 유통회사로 보면 안 됩니다. 친환경 건축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솔루션 기업요? 네. 자재만 파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 사후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이 특허 기술을 중심으로요. 차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맞아요. 경쟁사들은 여전히 자재 유통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거죠.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자료를 몇 번이나 봤는데 전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 팀장이 이 자료를 정리해주지 않았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우리 함께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만듭시다. 지금 바로요? 네, 지금 바로요. 내일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을 다시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해요. 두 사람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차철민은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옆에서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비교, 수익 모델, 성장 전략.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투자자들도 새롭게 볼 겁니다. 네,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업계 판도를 바꾸는 혁신이죠. 밤이 깊어갔지만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놀림은 빨라졌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는 온통 글씨와 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표님, 이 기술을 활용하면 건축 비용도 3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고객들한테도 엄청난 메리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친환경에다 경제적이기까지 하니까요. 이지혁은 화이트보드에 적힌 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 팀장, 우리 이거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은호가 커피와 샌드위치가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배, 아직도 일하세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붉은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은호야, 맘새우신 거예요? 얼굴이 왜 그래요? 응,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어. 지은호는 책상 위에 커피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좀 드세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건강 챙기셔야죠. 이지혁은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은호야, 네가 꾸며준 사무실 인테리어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아니야, 진심이야. 이 공간에서 일하면서 힘이 많이 났어. 네가 정성껏 골라준 소품들 보면서 위로받았어. 지은호는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에요? 응. AP그룹 인수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건축 솔루션, 특허 기술, 탄소 중립 정책.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배, 정말 멋있어요. 뭐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정말 멋있어요. 이지혁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은호야, 나 이거 꼭 성공하고 싶어. 성공하실 거예요. 전 선배를 믿어요. 지은호가 의자를 끌어당겨 이지혁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아니, 네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은데. 선배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요. 이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노트북을 지은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럼 이 부분 좀 봐줄래? 네 관점에서 의견을 듣고 싶어.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 어떨지 궁금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가까웠습니다. 지은호는 자료를 꼼꼼히 읽으며 의견을 냈습니다. 실용성에 대한 조언, 디자인적 요소, 고객 입장에서의 생각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옆 얼굴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그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지한 표정, 빛나는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지혁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선배. 응. 꼭 성공하세요. 선배는 할 수 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성공할게. 약속해. 최종 투자 설명 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지혁은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레이저 포인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여러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맘대로집 대표 이지혁입니다. 화면에 AP그룹 로고가 떴습니다. 이지혁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것은 단순한 회사 인수가 아닙니다. 업계 전체를 변화시킬 혁신입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P그룹은 현재 전통적인 자재 유통회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를 AI 기반 친환경 건축 플랫폼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와 도표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AP그룹이 개발한 친환경 건축자재 특허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투자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기술이 왜 지금까지 사업화되지 않았죠?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에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기존 자재 회사들과의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자재만 파는 게 아닙니다. 설계부터 시공, 사후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I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수익 모델은요? 자재 판매는 기본이고 컨설팅 비용, 플랫폼 사용료, 사후 관리 서비스료까지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은? 이지혁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장점은 무엇입니까? 기술력입니다. 이 특허 기술은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지혁은 하나하나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준비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현재 친환경 건축 시장은 연간 10조 원 규모입니다. 5년 후에는 3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시장에서 목표 점유율은 3년 내 20%를 목표로 합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투자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투자 검토하겠습니다. 연락드리죠. 다른 투자자들도 줄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지혁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선 이지혁은 복도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셔츠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투자 유치 성공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습니다. 박성재가 급히 이지혁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였습니다. 지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성재는 노트북을 이지혁 앞에 펼쳤습니다. 화면을 거칠게 돌렸습니다. 경쟁 입찰자 조사했어. 화면에는 한 기업의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고성의 이사장님과 연결된 기업이잖아. 그래.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우리 새엄마가 내가 투자한 네 사업을 방해하려고 작정한 거야. 확실해? 100% 확실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경쟁 입찰에 뛰어든 거야. 이지혁은 의자에 앉아 턱을 괴었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럴까? 성재 네가 투자한 건 알 텐데. 그게 목적이야. 나를 견제하는 거지. 내가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아. 아버지 회사에서 내 입지가 강해지는 게 싫은 거야.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새엄마는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해. 아버지 재산, 회사 경영권 다 자기 자식들한테 넘기려고 해. 나는 장애물일 뿐이야. 이지혁은 박성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내가 친구 도와주려는 것까지 방해하잖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래도 냉정하게 대응해야 해. 화내봤자 우리만 손해야.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화내면 우리만 손해야. 정면 승부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 정면 승부. 우리가 더 나은 계획을 제시하고 더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야. 박성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넌 항상 그렇게 침착하니? 화가 안 나? 아니야. 나도 화가 나. 근데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잘하는 거야. 이지혁은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성재야, 끝까지 함께 할 거지? 당연하지. 내가 너 버리겠어? 그럼 감정 접어두고 전략을 짜자. 우리가 이길 방법을 찾는 거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를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분노를 차분함으로 바꾸며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의 약점은 뭘까? 자본력은 강하지만 기술력은 약해. 우리가 가진 특허 기술을 그들은 모방할 수 없어.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자. 좋아.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강조하고.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분노는 이제 승부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입찰 이틀 전 아침이었습니다. 이지혁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자신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재벌녀 파혼남 이지혁의 민낯. 돈 때문에 결혼? 이지혁 과거 행적 파헤치기. 악의적인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이지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박성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혁아, 봤어? 응. 이것도 새엄마 짓이야. 틀림없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알아.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어. 벌써 3군데서 재검토하겠다고 연락 왔어.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해. 이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보아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지혁 씨, 보아 씨, 어떻게? 기자회견 열어요. 기자회견요? 정보아는 이지혁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겠어요. 진실을 말할게요. 안 돼요. 정보아 씨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언론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미 피해는 제가 드린 거예요. 제 책임이에요. 더 이상 이지혁 씨가 오해받는 걸 볼 수 없어요. 당일 오후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정보아는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손을 떨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정보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이지혁 씨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파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이지혁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떤 이유였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결혼식 당일까지도 그 사실을 숨겼어요. 이지혁 씨를 속인 건 저였습니다. 그럼 이지혁 씨가 돈 때문에 결혼하려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지혁 씨는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줬어요. 제가 배신한 겁니다. 이지혁 씨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정보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지혁 씨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부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분은 누구십니까? 보육원 출신의 용접공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젊은 사업가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정보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지쳐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보아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이지혁 씨.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지혁은 AP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시각 검은색 세단이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경쟁사 대표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룸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심사위원 5명이 앞줄에 앉았습니다. 경쟁사 대표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AP그룹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자본금 규모가 표시됐습니다. 이지혁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수 후 즉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3년 내 매출 2배 증대를 약속합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격적이고 확실한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보유 자본은 500억 원이며 추가 투자 여력도 충분합니다. 경쟁사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지혁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자본력에서는 경쟁사에 밀립니다. 하지만 비전에서는 앞섭니다. 심사위원들이 집중했습니다. AP그룹이 가진 친환경 특허 기술을 아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본 핵심 자산입니다. 화면에 기술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단순한 매출 증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시합니다. AI 플랫폼 기반의 친환경 건축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1단계로 기존 자재 사업을 디지털화합니다. 6개월 소요 예정입니다. 2단계로 친환경 인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1년 소요 예정입니다. 3단계로 AI 설계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2년 소요 예정입니다. 자금은 충분합니까? 단계별 투자 유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계 벤처캐피탈의 투자 확약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2개 기업과 협의 중입니다. 경쟁사는 자본력을 강조했는데요. 자본력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 특허 기술은 경쟁사가 최소 5년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지혁과 경쟁사 대표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박성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하고 있어. 결과가 어떻든 자랑스럽다. 이지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이지혁과 경쟁사 대표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심사위원장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맘대로 집 이지혁 대표입니다. 이지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간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기술력과 비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박성재와 차철민이 뛰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지혁아, 붙었어? 응, 붙었어. 대표님, 정말요? 세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박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철민도 목이 메었습니다. 해냈어. 진짜 해냈어.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믿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마이크들이 이지혁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지혁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격에 겨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끝까지 믿어준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혁신적인 기술로 업계를 선도하겠습니다. AP그룹을 친환경 건축의 선두주자로 만들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루셨는데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성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지혁은 직원들과 한 명 한 명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함께 만든 성과예요. 차철민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AP그룹 인수 축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시죠.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마음 한편에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호야, 성공했어. 고마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선배. 정말 축하해요. 이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의 기쁨이 더욱 커졌습니다. 박성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한다, 친구. 고마워, 성재야. 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우리 우정이 이뤄낸 거야.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상철은 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혁아, 너 어쩐 일이냐? 아버지. 이지혁은 이상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목소리에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제 유학비를 할아버지 병원비로 쓴 것도, 제 꿈을 지지해주지 않은 것도 다 원망했습니다. 지혁아. 하지만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도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버지는 33년간 한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정리해고 위기에도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다. 아니에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부자 간의 오랜 갈등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식당 주인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인수했습니다. 알아, 뉴스에서 봤다. 아침부터 식당 손님들이 다 그 얘기하더라. 자랑스러워요? 이상철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랑스럽지.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어느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네 도움은 필요 없어. 아버지. 대신 네가 성공한 모습 자주 보여다오. 그게 이 아비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혁아, 네 엄마한테 자주 연락해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네, 그럴게요.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혹시 생겼냐? 이지혁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천천히요. 누구야? 혹시 은우? 아버지는 어떻게? 내가 봐도 너 그 애 좋아하는 거 뻔히 보여. 어서 고백해라. 이상철도 따라 웃었습니다. 부자의 웃음소리가 작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서비스로 안주를 더 갖다 줬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 대단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지혁과 이상철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쌓였던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새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AP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고 한강도 보였습니다. 와, 여기가 선배 사무실이에요? 응, 어때? 정말 멋져요. 꿈 같아요. 이지혁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호야, 앉아. 지은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지은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전무이사 임명장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회사 전무이사 자리야.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아.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선배, 고마운데 제가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왜? 너 충분히 능력 있어. 네가 맘대로 집 때부터 얼마나 잘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은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디자이너로서 제 이름을 만들고 싶어요. 누군가의 직원이 아니라 제 브랜드를 갖고 싶어요. 이지혁은 실망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네 선택을 존중할게. 그게 네 꿈이라면 응원할게. 미안해요, 선배. 정말 고마운데. 아니야. 대신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계속 함께하자. 우리 회사 프로젝트 맡아줄 수 있지? 지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건 물론이죠. 기꺼이요. 다행이다. 네가 없으면 우리 회사도 힘들어. 두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를 활용한 모델하우스 디자인, AI 기반 설계 시스템, 고객 맞춤형 인테리어 솔루션. 논의할 것이 많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네가 디자인하면 정말 멋질 거야. 열심히 할게요, 선배.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중인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네. 아니야. 그냥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저도요. 선배도 건강 챙기시고요. 지은호도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지혁을 바라보는 마음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선배, 그럼 다음 주에 첫 미팅 할까요? 좋아. 우리 팀 소개시켜줄게.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미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서로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히 가. 지은호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창밖에 도시가 반짝였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업계 인사들과 투자자들이 모였습니다. 화환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지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AP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친환경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재진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지혁을 괴롭혔던 그 오재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오재진이 이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지혁아. 오재진. 축하한다. 정말 대단해. 네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고맙습니다. 오재진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깊게 숙였습니다. 미안해. 과거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정말 미안해.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도 너랑 일하고 싶어. 내가 많이 변했어.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재진 씨, 과거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정말 반성했어.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아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지혁아, 제발. 좋은 자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있으시니까 다른 곳에서 잘하실 거예요. 이지혁은 돌아섰습니다. 오재진은 실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이지혁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차철민 팀장, 뛰어난 분석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차철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실장님. 맘대로집 시절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파트너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객석에 앉은 지은호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두 사람만의 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혁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박성재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구나. 행사장에 다시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와인을 따르며 이지혁을 맞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대표 정말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성재 녀석이 좋은 친구를 뒀어. 함께 성공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 그 녀석도 요즘 달라졌어. 박진석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서 흔들렸습니다. 건배. 건배.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대표를 부른 건 제안이 있어서야. 제안이라면요? 우리 슈올즈와 협력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친환경 소재로 신발을 만드는 거지. AP그룹의 기술을 활용하면 좋은 제품이 나올 것 같아.
이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좋아. 급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회사팀이 자료 보내줄게. 박진석은 이지혁을 관찰하듯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대표 사업 감각이 뛰어나더군. 젊은 나이에 이런 성과를 내다니.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네. 저도 그렇습니다. 회장님께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마음 한편에는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접근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아마 모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회장님, 가족 모두 건강하시죠? 응, 덕분에. 성재는 요즘 일에 열중하고 있고 영라도 잘하고 있어. 다들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박진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대표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성재 말로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이지혁은 당황했습니다. 박성재가 아버지에게까지 말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냥 농담일 겁니다. 하, 그래. 어쨌든 응원하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성공한 사람은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해. 식사가 끝나고 이지혁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석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고성희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심해야겠어. 이지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좋은 기회지만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지은호와 고성희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일단 보류하자. 더 지켜봐야겠어.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 창립 파티가 끝난 후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나올 수 있어? 지금요? 응, 할 말이 있어. 알겠어요. 30분 후에 갈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한강대교의 조명이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시니까 놀랐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고백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하나. 지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배,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응. 지은호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야경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선배,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선배 마음 알아요. 근데 전 아직 혼란스러워요. 과거에 거절당한 상처도 남아있고 제 일에도 집중하고 싶고 제 자신에게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지혁은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알았어. 네 마음 이해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 미안해요. 선배가 이렇게 성공하고 멋있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너무 소심한가 봐요.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은호야, 난 기다릴 수 있어. 네가 준비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선배, 조건 없이 기다릴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네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이지혁이 농담조로 말하자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의 존재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선배. 응. 오늘 밤 정말 예쁘네요. 이런 밤은 처음이에요. 그러게. 별도 많이 보이고.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아직 연인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강물 위로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은호야, 배고프지? 라면 먹을래? 좋아요. 한강라면.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손을 잡은 채 라면 가게로 향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밤 공기에 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시작이었습니다.